안녕하세요. BT쌤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EBS 봉투 모의고사 2회 미적분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의 제곱 플러스 분의 5n의 제곱 마이너스 따라랑. 그러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고 최고차이 개수의 비로 답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보기 4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24번 같이 볼게. 24번은요. 지금 보니까 y는 2분의 1 x의 제곱 이차함수하고 분수함수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미분해 볼게요.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f 프라임 x는 앞에는 x, 뒤에는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극값을 구해야 되니까 0일 때를 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분의 x의 3승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x의 3승 마이너스 1은 뭐 이렇게 그려지는데 1일 때 0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니까 극소를 갖는단 말이야. 이 포인트가. 따라서 극소값을 갖기 때문에 구간 안에 극값이 하나 있으면 그게 극대면 최대, 극소면 최소가 되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보는 값은 최소가 1일 때 같겠구나. 왜냐면 지금 값에서 x가 0보다 크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이유로 최소값은 x가 1일 때 2분의 1 플러스 1이 되죠. 2분의 3, 보기 3번이 정답인 문제였었다. 자, 이제 25번으로 갈게요. 25번은 이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할 때 f 무리수 2의 x승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x승은 무리수 2의 x승을 t로 치환해 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같이 미분할게요. 2의 x승 dx 이쪽은 d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로그 n은 2의 x승이 들어가면 우리는 x 대신에 자연로그 n이 들어가면 n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구간의 값이 n부터 n 플러스 1까지로 변하고요. 앞에 식은 ft, 그 다음에 2x는 dx 대신에 dt를 쓸 수 있게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얘가 2n 플러스 1이래요. 자, 다음 같을 때 1부터 5까지 fx dx를 구하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n이 1이면요. n이 1일 때 어떻게 돼? 1부터 2까지 ft dt가 될 것이고, 자, n이 1이면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n이 1일 때는 얘라고 하고 n이 2일 때도 하고 n이 3일 때 n이 4일 때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는 n이 2일 때는 2부터 3까지 ftdt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n이 3일 때는 3부터 4까지 ftdt, n이 4일 때는 4부터 5까지 ftdt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다 구간에 관해서 더해준 것이 1부터 5까지 ftdt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첫 번째 n이 1일 때는 뭐가 될까요? 3이 되고, 2일 때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5, 3일 때는 7이 되고요, 4일 때는 9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네. 그럼 3하고 9, 12, 5하고 7, 12. 그러면 정답은 24. 보기 2번이 정답이었던 문제. 자, 이렇게 정리해드렸고 26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fx가 다음과 같을 때 곡선 fx의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때 곡선 fx의 길이는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구하겠죠.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부터 플러스 6분의 파이까지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전체에 대한 제곱 dx 또는 dt, 이건 x로 했으니까 dx로 할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길이를 구해준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지? 미분을 하면 탄젠트 t가 되니까 탄젠트 x가 되죠. f 프라임 x는 미분했더니 탄젠트 x. 그러면 문제의 식은 다음과 같아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문제의 식 길이는 곡선의 길이니까 l이라고 할게요. 자, 따라서 l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부터 플러스 6분의 파이까지의 루트 1 플러스 탄젠트 x의 제곱이 되겠네. 탄젠트 x의 제곱 dx가 됐어요. 탄젠트 x의 제곱은 시컨트 x의 제곱이 되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부터 플러스 6분의 파이까지 해서 시컨트 x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부터 플러스 6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코사인 값이니까 양수가 되죠. 그래서 시컨트 x가 되네. 그냥 시컨트 x dx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탄젠트 x의 제곱은 뭐가 돼? 시컨트 x의 제곱이 되고요. 루트 시컨트 x는 루트 안에서 지금 시컨트 x라고 그랬는데
구간의 범위가 x값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사인의 값은 이 구간에서 항상 양수죠.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니까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나? 그죠? 그래서 결국에 그냥 양수니까 그대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컨트 x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함수기 때문에 우리는 2배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x 계산해주면 되는데, 지금 시컨트 x는 접근하기가 우리가 조금 곤란하니까 코사인 x분의 1로 다시 바꿔볼게. 그리고 나서 2 곱하기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를 여기 곱해서 제곱을 만들고 이쪽은 코사인 x를 곱할게요. 이런 식이 됐죠. 그러면 이 코사인 x의 제곱이 사실은 1 마이너스 사인 x의 제곱과 같잖아요. 그래서 다음 가치가 놓고 사인 x를 t로 치환해 가지고 정리를 해볼게. 사인 x를 t로 치환했어요. 그러면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니까 코사인 x dx가 됐고 이쪽은 dt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논리로 요런 논리로 식이 작성이 됐고요. 다시 할게요. 여기는 이렇게 그어야겠다. 잠깐만요. 잠깐 태블릿에 배터리가 없다는 메시지가 와가지고 갑자기 화면이 어두워졌었거든요. 지금 영상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네. 자,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 같아졌고 우리 이제 대입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요 밑에다 바로 쓸게요. 2 곱하기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6분의 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사인 x니까 0부터 몇 가지가 될까요? 2분의 1까지가 되겠네. 6분의 파이 들어가면 사인은 2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t의 제곱분의 1 치환했죠. dt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갑자기 절전 모드 막 이래가지고 정신없네. 자, 근데 이쪽을 좀 바꿔볼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t의 제곱 마이너스 1로 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서 마이너스 2에 0부터 2분의 1까지 이쪽이 여러분 잘 아시는 t-1 t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부분 분수 고치면 2분의 1 바깥으로 빠지니까 그냥 마이너스 하나만 남고 0부터 2분의 1까지 작은 식분의 1 큰 식분의 1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약간 불편하다 그지? 마이너스 안으로 집어넣어 버릴게. 그러면 마이너스 안으로 들어가니까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게 얘가 t 플러스 1이 앞에 있고 t 마이너스 1이 뒤에 있는 걸로 바꾸면 되겠다 그지?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러면 결국에 얘가 되니까 자연 로그 t 플러스 1에서 자연 로그 t 마이너스 1을 뺀 값에 대한 값으로 정적분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2분의 1부터 들어가 볼까요? 그럼 자연 로그 여기가 2분의 3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자연 로그 2분의 1이 되겠네. 절대값이니까. 그래서 앞에 건 이렇게 처리됐고 0 들어가면 둘 다 0이 되죠. 자연 로그 1이니까.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네요. 그러면 자연 로그 2분의 1분의 2분의 3이 되나요? 그러면 당연히 이 약분되고 자연 로그 3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 보기 정답은 2번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문제. 자, 27번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m과 n에 대하여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써보면 될 것 같죠? 시그마 k는 1부터 m 무한대까지요. 참 m까지래. m 곱하기 등비 수열의 등비 곱수 문제인 것 같죠? k-1. 그 다음에 이쪽은 역시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 k-1성 이렇게 더한 두 값의 합이 28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아시는 m이 자연수기 때문에 n 플러스 1분의 m이라고 하는 값은 당연히 0보다 크고 1보다는 작은 값일 것이고 n도 마찬가지죠. 0보다 크고 n이 있는 얘도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수렴할 조건에 들어가네요. 그래서 바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죠.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분의 첫째 항 m이 됐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n분의 첫째 항이 n 플러스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네. 그래서 이 값이 28이 된 거예요. n 플러스 1을 분모 분자에다 곱해주니까 여기는 n 플러스 1 여기는 m이 되고 여기는 m이 됐네요. 이쪽은 n 플러스 1 되고 n 되고 n 플러스 1에 곱하면 제곱이 되겠네. 그래서 28.
이쪽은 m만 남았네요. 이쪽도 역시 m 플러스 1의 제곱이 남았군요. 그래서 28인데 자연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 보기에 얘가 자연수인데 1보다 큰 자연수니까 2의 제곱 4가 되거나 3의 제곱 9가 되거나 4의 제곱 16이 되거나 5의 제곱 25가 되는 거나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 경우에 해당하는 값들을 하나씩 찾아주면 되지 뭐. 그러면 4의 제곱이 됐다는 건 n이 1이란 얘기고 4가 됐으면 얘가 자연수 m이 24가 돼야 되는 거네. 얘가 24. 이쪽은 m이 잠깐만요. m과 n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 실수를 했구나. 여기다 양변에 분모 분자 m 플러스 1을 곱해야 되는데 숫자가 이상하게 나오길래 여기가 m 플러스 1이야. 미안. 여기가 m 곱하기 m 플러스 1이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n이 1이라고 해서 여기가 4가 됐거든. 여기가 4가 됐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24가 돼야 되는데 연속된 자연수로 24가 되는 자연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돼. 4, 6, 24, 38, 24, 2 곱하기 12 없죠.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9일 때는 얘가 n은 3이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n은 3이 되는 거고 9가 되니까 n이 3이 아니구나. 오늘 참 n이 2예요. 지금 아침 시간이라 9 하면 19가 돼야 되는데 연속된 자연수로 19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기에 이제 4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n이 3이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제 16 하면 얘가 12가 돼야 되잖아. 이 값이 12. 4, 3, 12 나오죠. 그러면 이때 m는 3이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 다음에 25일 때라고 하는 건 n이 4일 때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25가 되면 얘가 3이어야 되는데요. 3이 연속된 자연수로 3이 나올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얘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지금 요 경우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m과 m의 합은 6이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내용의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보기 5번이 정답. 자, 이제 문제 28번으로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번. 28번은 양의수수 t에 대하여 점 p는 곡선 y는 무리수 2의 x승 위로 움직이고요. 점 q는 로그 함수가 이제 평행 이동한 어떤 곡선 위로 움직인대요. 그래서 PQ의 최소값을 FT라 할 때 문제에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n 승분의 FT의 극한값이 K라고 하자. K는 0은 아니다. 그리고 N 곱하기 그러니까 극한값을 가질 때 그러니까 극한값을 늘 갖는 건 아닐 수 있겠지. 그때 n과 k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우리가 좀 그려보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한 번씩 따져볼 수 있도록 해볼게. 그러면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지수함수부터 그려야 돼서 여기가 x축이고 이쪽이 y축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수함수가 지금 가기를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네, 지수함수가 이런 식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로그 함수는 얘가 y는 2의 x승의 그래프죠. 얘가 y는 2의 무리수 2의 x승의 그래프가 되고 그러면 요거의 그 역함수인 로그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요걸 조금 더 자세히 그렸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하여간에 얘는 y는 자 다시 할게요. 어이구, 왜 또 지워지지도 않노? 잠깐만요. 예. 자, 얘는 y는 sin 로그 x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그려야 되는 우리는 지금 보니까 y는 sin 로그 x 마이너스 t 빼기 t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in 로그 x의 그래프를 우리가 y는 sin 로그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는 t만큼 y축의 방향으로도 t값만큼 평행 이동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그래프로 그냥 그대로 같이 해볼게요. 자, 얘를 x축으로 어떻게 t만큼 평행 이동, 얘를 x축으로 t만큼 y축으로 똑같이 t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시켜서 그래프를 이동시켜 봅시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지금 평행 이동할 건데요. 복사. 자, 그리고 얘를 다시 붙여 놓을게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평행 이동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던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바로 뭐다?
얘가 y는 잔로그 x 마이너스 t 플러스 t의 그래프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러니까 이 값이 t값만큼, 이 값도 t값만큼. 그러면 여기가 원래는 1,0이잖아요. 그럼 요 점은 뭐가 됐을까? 이 점은 1 플러스 t, 마이너스 t가 됐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지? 그래서 이렇게 좌표를 잡아봤어요. 자, 문제에서 지금 점 P는 이 위를 움직이는 점이고요. 점 Q는 얘 위를 움직이는 점이거든요. 그 두 점의 최소를 구하라는 거야. 두 점의 최소를. 그렇다면요.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두 점의 최소를 구해라 그랬으면 우선 얘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지금 요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y는 x에 대하여 대칭.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y는 x의 대칭인 얘를 평행 이동해서요. 그죠? 이쪽에다 이렇게 가져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접한 데를 생각해 보겠지. 그지? 자, 그러면 지금 같이 잠깐 또 볼게. 여기가 y는 x인 거죠. 길이가 1이어야 되니까 요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미분해 보면 y 프라임은 요걸 f라고 그럴까? fx는 무리수 2의 x승. 그럼 f 프라임 x는 2의 x승인데 얘가 기울기가 1 나오는 x좌표. x가 0이네요. 우리 그림에는 좀 아닌데 요점이네요. 요점. 그렇구나. 그러면 쌤의 그림이 조금 삐뚤어진 상황인 건데 이게 대칭점이어서 그대로 수선을 긋잖아요. 이거 참 잠깐만요. 요게 정확하게 그리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얘가 조금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얘가 조금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t, 1,0이 요 부분이 조금 어떻게 돼야 되나? 조금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 오나. 네, 좀 이동. 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 하려고 하니까 점점 난공불락이 되고 있네. 자,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대칭점이죠. 그래서 요 점이 대칭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같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요 길이는 그냥 루트 2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대칭한 그러니까 최단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바로 최단은 요 점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게 지금 t, t가 움직여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됐네. 자, 잠깐만요. 요거 잠깐 이렇게 갖고 올게요. 여기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평이 이동했다고 그랬는데 요걸 맞추고 요 부분도 좀 이렇게 와야 돼요, 지금. 예. 나름 뭐 정확하게 그리는 것처럼 했는데 모양만 이상하게 빠지네. 그래서 요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좀 편안한 게 여긴 같아졌고요. 그럼 얘가 t고 t고 하니까 여기 루트 t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최단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값을 ft라고 하자 그랬으니까 루트 2 플러스 루트 t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루트 2 곱하기 t 플러스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그래서 식을 써볼게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간대요. 예. 그럼 t의 n승분에 루트 2 곱하기 t 플러스 1이 t의 n승분의 ft인데요. 얘가 수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k는 0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차수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n은 1이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그때 극한값은 t가 1이니까 t의 1승이니까 루트 2가 우리가 원하는 극한값이 되는 거죠. n 곱하기 k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2가 정답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잠깐만요. 아니에요? 답이 맞구나. 1번이 정답입니다. 그죠? 2. 자, 이제 문제 29번, 30번 남았는데 29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중심이 O이고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고 뭐 읽어보면 쭉 나오겠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둘러싸인 어두운 부분의 넓이가 F셋하고 사인 STO 여기를 얘기하는 거구나. 여기 요건 좀 색칠을 해놓을까요? 사인 STO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을 G세타라고 할 때 이때 극한값을 계산해라. G세타분의 F세타의 극한값을 계산해라. 이렇게 판단하고요. 세타는 보시다시피 0도부터 4분의 파이까지의 각의 범위 안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먼저 부채꼴 F세타의 값을 식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STO를 잡아볼게요. 여기가 중심인가 봐요.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됐고, 자, 이게 크게 뜬 만큼 얘를 얇게 잡아줘야 되겠는데요. 잠깐만요. 저런 메시지가 꺼놓고 할 걸. 예.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작전을 잘 짜야 되는데, 지금 F세타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우선 이제 중심이 나왔을 경우에는 반지름을 여기에 해당하는 걸 우선 연결을 해주는 게 좋죠.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쪽도 연결을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여기도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반지름입니다. 다 1이죠. 자, 세타가 만드는 호가 선생님하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얘예요. 다시 할게요. 세타가 만드는 호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러면 우린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요 각이 2세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조금 두꺼워서 화면이 커서요. 요 각이 2세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아, 그러면 세타의 2배 2세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표시할 수 있는 각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2분의 1 세타거든. F세타의 요 호의 길이가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세타구나 또 표시해 줄 수 있게 됐어요. 여기가 세타. 그 다음에 얘를 나타내는 게 있나요? 아, 여기 있다. 요 호를 나타내는 게 지금 요 각인데 얘도 2분의 1 세타래요. 그러면 원주각은 중심각은 2배니까 원주각에 여기는 세타가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요 각만큼만 잠깐 얘기하자면 요 각은 파이 마이너스 4세타가 되네요. 여기는 파이에서 4세타를 뺀 거가 되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F세타를 구해주기 위해서는 전체의 부채꼴을 계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세워볼게. 지금 항상 이렇게 하는데 전체의 부채꼴 OQP요. 부채꼴 OQP Q가 왜 이래? 전체 부채꼴 한 번만 그림으로 얼른 볼게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OQP 그죠? 자, 다시 한번요. OQP 이 부분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OQP에서 지금 삼각형 얘를 빼주면 우선 좋겠어요. 이 부분을 빼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빼자. 그러면 좀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오죠. 활골이라고 그러나? 활골 형태의 모양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지저분해서 지우고요. 보긴 좋은데 나중에 선이 너무 많으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삼각형 똑같아요. OQP를 빼요. 삼각형 OQP를 빼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가 남았냐면 이 부분이 남겠지. 이번에 이제 이 부분이 남습니다. 잠깐만요. 아, 여기 지저분한 게 있어서 그냥 가야겠네. 자, 이 부분이 남았어요. 지금 빼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았거든요. 자, 이 부분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 계산이 또 만만치 않네. 그러면 결국에 요만큼을 없애줘야 되는 지금 상황인 거잖아. 요 부분을 없애줘야 되니까 그러면 요 삼각형 부채꼴 또 해서 빼야 되겠네요. 자, 써볼게. 이번에는 까만색으로 부채꼴 OQR이요. OQR에서 삼각형 OQR을 뺄게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F세타가 나오겠어요. 그죠?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부채꼴 OQP. 부채꼴 OQP는 막 청천연색이네. OQP는 OQP 2분의 1 R 제곱 1이니까 안 쓸게요. 세타가 요각과 요각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파이 마이너스 3세타가 되겠죠. 파이 마이너스 3세타. 이렇게 되고요. 삼각형 OQP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부채꼴 OQR은 똑같이 하면 되죠.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4세타.
그 다음에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4세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됩니다. 중괄호 치지 않고 소괄호 칠걸. 이게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계산하면 되죠. 앞에 것부터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그냥 요거는 파이 마이너스 3세타니까 그냥 사인 3세타와 같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4세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2분의 파이 나오면서 없어지겠고 플러스 2세타로 나오죠. 그럼 2분의 3세타니까 2분의 1세타 남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쭉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3세타 플러스 2분의 1 사인 4세타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볼게. 2분의 1에 세타 마이너스 사인 3세타가 됐고 플러스 사인 4세타가 된 게 바로 F세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네요. 그죠? 자, F세타 완성. 자, 이제 G세타 구하러 갑시다. G세타는 사인 STO라고 그랬거든요. 사인 STO인데 지금 지금 선생님이 보기에는 요건 조금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잠깐만요. 자, 선생님이 G세타를 구하려고요. 싹 지웠어요. 자, 이제는 G세타만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G세타는 사인 STO 그랬는데 STO의 각이 이거니까 뭐 이렇게 선생님 STO 그러면 발음하기도 안 좋고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의 각을 아까 색칠을 해놨었는데 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자, 이제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아. 우선은요 여기서 여기 이제 이 삼각형을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삼각형 STO를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잠깐만 여러분한테요 요 길이를 하나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제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이쪽으로 직각이 돼버리기 때문에 요 길이가 이 코사인 세타가 돼요. 요 길이만큼은 이 코사인 세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지울게. 요거는 이제 왜 얘가 이 코사인 세타인지는 알고 계실 거고요. 얘가 이 코사인 세타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1 세타잖아요. 요 각이 2분의 1 세타니까 요 각이 2분의 1 세타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 세타가 돼야 되거든.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2분의 1 세타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2분의 3 세타가 돼야. 그럼 여기가 세타라는 거야. 즉 얘와 얘는 지금 평행한 상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아까도 배웠지만 여기는 2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얘가 2세타가 아니구나. 미안. 아까 착각했어요. 여기가 이렇게 됐을 때 2세타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2세타라고. 지금 필요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 그러면 요 각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세타가 돼야 되고요. 자, 이 길이를 K라고 할게. 반지름이 1이니까 얘가 1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면 한 변의 길이 그러니까 반지름이니까 1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1이 사인 세타분의 1이 사인 알파분의 1 마이너스 K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1 마이너스 K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 1 마이너스 K니까 K를 알아야겠네. 이쪽으로 다시 갑시다. K를 구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길이를 진짜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대로 써볼게. 사인 2분의 1 세타분의 그대로 쓰면 사인 법칙입니다. 사인 2분의 1 세타분의 K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 세타분의 2 코사인 세타가 된다. 따라서 K는 뭐가 되나? 2 코사인 세타 앞으로 뺄게 그냥. 그 다음에 사인 파이 마이너스 2분의 3 세타분의 사인 2분의 1 세타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이제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극한을 생각해 보면 K 값을 이제 계산해 주는 게 낫지. 코사인 세타 1로 가니까요 2가 됐고 여기는 이제 사인 2분의 3 세타와 같으니까 2분의 3이 되고 여기는 2분의 1이 될 거야. 그지? 따라서
3분의 2가 되겠구나. K는. 그래서 미리 이제 극한값으로 식을 정리해 뒀더니 얘는 3분의 2로 간대요. 그럼 이 값은 3분의 1로 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자, 그러면 1-K가 3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사인 알파는 즉 G세타는 사인 세타 곱하기 3분의 1이에요. 그죠? 1-K. 그래서 3분의 1 사인 세타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G세타는 3분의 1 사인 세타예요. 따라서 이 모든 걸 보고 식을 쓰면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G세타분의 F세타는 자, 그럼 리미트 세타 0 플러스로 할 때 그죠? G세타는 3분의 1 사인 세타였고 F세타는 2분의 1에 세타 마이너스 사인 3세타 플러스 사인 4세타래. 아, 그러면 분모 분자를 세타로 나눠주면 되죠. 세타, 세타, 세타. 따라서 얘는 몇이 돼? 1이 되니까 3분의 1만 남을 것이고 2분의 1이고요. 세타 마이너스 1이고 3이고 4가 되나요? 따라서 3분의 1분의 2분의 1 곱하기 2가 되나요? 그럼 정답은 3이 정답이 되는 거네. 그치?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3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자, 문제 30번 같이 볼게요. 선생님, 제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 30번은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아마 무슨 어떤 요령을 갖고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푸는 형태로 풀어줘도 선생님 보기엔 진짜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형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수능에 나올 수는 나올 수는 있어도 거의 푸는 애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는 선생님 보기엔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제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하면 모르겠지만 시간이 제한된 우리가 100분이라고 하는 게 앞에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29번까지 풀고 30번에 올 때면 마라토너가 지쳐서 진짜 숨을 헐떡일 때가 아닐까? 근데 이제 그때 이 30번 문항을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풀려면 시간도 문제고 보기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여간에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도 한번 건드려보는 우리 학생들이 되길 바라고요. 한번 내용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는 점대칭에 대한 어떤 많은 내용하고 그다음에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긴 해요. 자, 30번 볼게요. 자, 이제 가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익숙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보시고도 벌써 a, 0에 대해서 함수 gx가 대칭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생각보단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진 않지. 그러니까 점대칭인데 a, 0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를 한번 선생님 그려볼게. a, 0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 자, 이렇게 그렸거든. 여기가 a, 0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a 플러스 x까지의 정적분 값은 여기가 a 플러스 x가 되니까 이 값이 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대칭이니까 여기가 a 마이너스 x가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지금 얘가 a 마이너스 x부터 a까지 fx dx 이 값에 마이너스 붙인 게 바로 얘하고 넓이가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 대칭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a, 0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식으로는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긴 해. 그래서 gx는 a, 0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다 라는 거지. 자, 그런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우선은 그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의 경우를 선생님은 펜을 예로 쓸게. 가 이렇게 가는 지금 만약에 부정적분을 구해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보면 a-x일 값에서 a일 값을 뺀 거지. 그다음 여기서는 a 플러스 x일 값에서 a일 때의 값을 뺀 거야. 그러면 ga, ga는 양쪽에 없어지고 g의 a-x가 g의 a 플러스 x와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 그러면 양변을 미분하면 얘가 g의 a-x의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얘는 g의 a 플러스 x가 되지. x에 관해서 미분하니까 식을 넘기면 다음 같아지는 거지. g의 a-x 플러스 g의 a 플러스 x의 또 y값의 y값은 합이 0이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합이 0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a 플러스 x하고 a 마이너스 x의 중점이 바로 점대칭점이다 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를 2로 나눴을 때 0이 되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점대칭인 그 점대칭점이 어디가 되느냐? 그러면 더해서 2로 나눈 a, 0이 점대칭인 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gx는 점대칭 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다. 자, 그리고 내용을 계속 볼게.
자, gx가 f2 sin 파이 x 플러스 1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알고 있는 식은 지금 이거 하나잖아. 여기다 집어넣어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f의 2 sin 파이 ax 파이 x 플러스 1이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잠깐만요. 예, 2 sin 파이 x 플러스 1. 그러면 얘가 f의 2 sin 파이 a-x 플러스 1과 f의 2 sin 파이 a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제로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야. 그러면 파이로 안에 집어넣어 볼게. 2 sin a 파이라고 그럴까? 마이너스 파이 x 더하기 1 이렇게 하나. f의 2 sin a 파이 플러스 파이 x 더하기 1 이퀄 제로 이렇게 나오겠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간 제한에 관한 수능을 뭐라고 해야 되나 임하는 자세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무슨 소리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제 사인이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조금 부담스러운 값이 됐잖아. 이때 사인의 값을 가장 명확하게 해주는 거는 뭐냐면 a가 정수일 때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n파이가 되면 0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다 정리해 줘버리면 얘가 a가 n일 때 f는 이 사인 뭐가 돼요? 식을 좀 이쁘게 정리해 볼게. 이 식을 순서를 약간 바꿔서 f가 1 플러스 이 sin 파이 x 플러스 f가 1 마이너스 이 sin 파이 x로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얘가 뭐 갖는 값을 우리가 모든 실수 요거를 갖다가 r이라고 정리하면 f의 1 플러스 r f의 1 마이너스 r의 형태로 식이 작성이 되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얘가 뭐가 되냐 1,0에서 우리가 대칭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달라고 하는 a의 값에 최소값 m이 뭐니? 라고 얘기했잖아. 그때 우리는 a가 1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왜냐면 a는 양의 그러니까 양수고 정수라고 그랬거든. 그 중에서 최소값 m을 얘기한 거니까 m은 그때 a는 1이고 그때 m은 1이 되겠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죠. 자 이제 내용으로 다시 올라가서 보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야.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 그 다음에 gx는 지금 이 3차함수 f하고 y는 sin 2파이 x 플러스 1이 합성된 거야. 그러니까 gx는 f 아까 뭐였더라? 바깥에 무슨 공사를 하는지 이 sin 파이 x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합성된 거니까 요걸 우리가 편의상 hx도 썼지. hx는 쓴 적이 없나요? 그럼 hx라고 할게. 자, 그래서 hx의 그래프를 y는 h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x축부터 그리고요. 이거 너무 두꺼워. 잠깐만요.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문제는 시간 안에 풀기가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빨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천천히 하시나 그럴지 모르겠는데 지금 빨리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빨리 한다고. 왜 지우질 않니? 예. 자, 사인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예. 이렇게 오늘은 너무 협조를 안 해주네. 얘가 선생님이 잘못해서 그러나요? 자, 그래. 지금 밖에 무슨 선생님 아파트에 무슨 공사를 하는지 계속 소리가 이게 소음이 여러분한테 많이 들어갈까 봐 걱정이긴 한데 지금 따로 선생님 촬영할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따로 촬영할 수는 없어서요. 지금 그냥 촬영하는데 많이 이해를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g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hx 즉 이 sin 파이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선생님 여기다 지금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봤거든요. 잠깐 보시면 함수 gx는 어떤 극소값 p가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떤 극대값 q가 있대. 그러니까 그놈의 어떤 극소값과 그놈의 어떤 극대값이
있는데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같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로 들면 그림을 그리는데 뭐 극소값이 이렇게 그려졌어, 그지? 근데 어느 부분인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극대값과 이 극소값이 어때? 같아지는 형태의 그림이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존재하는 그런 그래프다, gx는. 그때 g'1의 값을 구해서 16파이를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결국에 g'1을 아마 요식을 이용해서 fx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겠지.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자, 그래프를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조금 요령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합성함수를 갖고 우리가 모든 함수를 다 그냥 정확하게 합성시켜서 그리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합성함수를 우리가 그리는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색깔을 조금 바꿔서 까만색으로 해볼게요. 먼저 x값의 범위를 그리는 거야. x를 그리고 hx의 그래프의 움직임을 보고 그리고 fhx의 그림을 우리가 추정해 주는 거거든. x값은 지금 0부터 2분의 1까지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1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에서 2분의 3까지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에서 2까지 움직일 때 hx의 모양을 보세요. 0부터 2분의 1까지 갈 때 0부터 2분의 1까지 여기서 1, 2 갈 때 얘가 1에서 3으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1에서 3으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2분의 1에서 1로 올 때 여기에서 여기 올 때 얘가 3에서 1로 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1에서 2분의 3으로 올 때 이번에는 1에서 마이너스 1로 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지. 1에서 마이너스 1로 옵니다. 그 다음에 2분의 3에서 2, 이 상황을 움직일 때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로 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fhx를 추정해 줘야 되는데 사실 3차 함수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fx가 1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뭐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1에 대해서 대칭이라서 이렇게 간다 라고 할 때 이 그래프는 이때가 1부터 3, 3에서 1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3일 때 값을 요 값이라고 그래서 뭐 그냥 뭐라 그럴까? p라고 그럴까? 3t? t라고 그럴게. t. 양수인 t.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이잖아. 두 칸이니까. 그럼 여기가 3 마이너스 t가 될 거야. 그지?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그래프 움직임을 한번 볼게. 1에서 3 갈 때 어디로 가? 0에서 t로 가지. 그 다음에 3에서 1로 올 때 t에서 0으로 와요. 그 다음에 1에서 마이너스 1로 갈 때 1에서 마이너스 1로 가는데요. 그러면 이때 0에서 마이너스 t로 가죠.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1에서 1로 올 때 마이너스 t에서 0으로 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 t가 양수니까 지금 합성 함수를 그릴 때는요, 뭘 보셔야 되냐면 지금 이제 나중에는 x값의 범위인 얘하고 얘가 움직이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는 볼 필요가 없고요. 잠깐요. 너무 커서 얘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걸 또 그려야 되네. 여기가 x축이고요. 요거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0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 그냥 쪼갤게. 여기가 1 2분의 3 2 여기까지만 그릴 거니까 이렇게 놓고 자 보면 0부터 t까지 간대요. 0부터 t까지 올라갔다가 t에서 0으로 내려왔다가 0에서 마이너스 t까지 내려갔다가 마이너스 t에서 0으로 온다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는 극대값과 극소값이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아닌 거구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야. 또 이런 형태로 그림을 되게 많이 그릴 수 있거든. 근데 아마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마이너스 1과 3이 여기 있다라는 걸 보고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개형을 우리가 한번 다시 설정해 보자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한번 해볼게. 자, 선생님은 여기 잠깐 지우고요. 우리가 워낙 이런 걸 많이 봤잖아. 또 구체적인 값을 구해야 될 때는 구체적인 값이 제시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시험에 맞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1과 3, 3과 1, 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1이잖아. 그러니까 fx가 y는 fx가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졌고 여기가 변곡점이 1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1로 선생님 볼게. 그러면 1부터 3까지 어떻게 가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의 극소값이죠. 이 극소값을 우리가 뭐 편의상 극소가 알파라고 그럴게. 마이너스 알파. 그러면 극대는 플러스 알파가 되겠지. 자, 이렇게 잡아놓고 이 범위에서 한번 우리가 이걸 체크해 보자. 뭘 보시냐면 1부터 3까지 갈 때, 1부터 3까지 갈 때 그러면 0이었다가 마이너스 알파로 갔다 0으로 가지. 0이었다가 왜 이렇게 0이었다가 마이너스 알파로 갔다가 다시 0으로 가네요. 그 다음에 3에서 1로 올 때 다시 0이었다 마이너스 알파 했다 0으로 오죠. 0이었다 마이너스 알파 했다 다시 0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1에서 마이너스 1로 갈 때 1에서 마이너스로 갈 때 0에서 지금 보시면 0에서 알파 갔다가 다시 0으로 내려오죠. 0에서 알파를 갔다가 다시 0으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1로 다시 가요. 그럼 이때 반대로 0에서 알파로 갔다 다시 0으로 내려오죠. 그러면 0에서 알파로 갔다가 다시 0으로 내려와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를 그릴 때는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얘하고 얘만 이제 나중에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x축이 있고요. 왜냐면 주기가 2인 함수니까 2까지만 그리면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다 알 수 있으니까 0부터 2분의 1, 2분의 1부터 1, 2분의 3, 2 이렇게 잡을게요. 좀 널찍널찍 잡을까?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를 2로 하자.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2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림은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0부터 2분의 1로 갈 때 0에서 마이너스 알파까지 내려갔다 0으로 다시 와야 된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온 거야. 그 다음에 다시 2분의 1에서 1로 올 때 이렇게 다시 또 해야 된대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잠깐요. 그림을 잘못 그렸어요. 미분 가능하게 그려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미분이 전혀 가능하지 않게 그려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요 두 내용을 그리면 얘가 조금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요 두 내용을 그리면요 요 범위에서 얘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나에서 얘기했던 얘 극대하고 극소가 어때? 일치하는 형태 그래프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fx를 확인하려고 이 짓을 한 거야. 이 짓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러면 fx는 뭐냐 하는 거야. 최고차이 계수가 양수인 k 곱하기 그죠? 얘일 때 0 됐으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고요. 자,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G'1이 16파이라고 그랬거든요. 요건 여기서 좀 정리해 볼게요. G'1이 16파이라고 그랬으니까 G'X는 F'이 사인 파이 X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끄집어내서 미분을 해야 되니까 얘는 얘 끄집어내면 2파이 코사인 파이 X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G'1은 어떻게 되니? 그러면 F'1 들어가면요. 잠깐만요. 1 들어가면 0이 되죠. 그러면 F'1만 남고 여기는 1 들어가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 잠깐요. 1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파이가 되는구나. 그지? 그런데 얘가 16파이래요. 그럼 F'1이 마이너스 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F'1이 마이너스 8이야? 또 까먹을까봐. 그럼 얘를 미분해야겠다. F'X는 앞에 거 미분해서 K 곱하기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다시 K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K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겠네. 그럼 F'1은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죠? 1 들어가니까 2가 됐고 1 들어가면 2가 되고 1 들어가면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K가 마이너스 8이래. K는 그러면 2가 되네요. 따라서 fx는 2 곱하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값이 f5일 때의 값이죠. 그래서 5 들어가 볼게. 5, 2, 6, 4, 5 들어갔죠. 2가 되겠네. 그러면 2, 6, 12, 4, 2, 8, 8, 16, 96이 되나요? 96.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m 플러스 f5인데 m은 1이었고 f5는 96이었으니까 정답 97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30번 문제 하나 갖고 지금 몇 분을 풀었나 모르겠네. 하여간에 30번은 이렇게 점대칭, 뭐 수능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은데 문제를 푸는 방법이나 이런 해법은 공부해 둘 필요가 있죠. 합수함수에 관해서도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험에 맞게 문제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함수를 추정해 주는 것도 좀 요령일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